충남도와 태안군이 2026년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최에 성공하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지역에서는 벌써 화훼 농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현안 사업 지원 요청과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는 육사 이전 등 22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산시 양대동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하루 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함께 찜질방 등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을철 나들이객이 늘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산불 진화대원의 활동, 기자가 간다에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태안 안면도에서 전해졌는데요. 김난영 아나운서는 안면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바다요. 바다 하면 또 휴양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여름 휴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의외로 꽃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안면도에서 해마다 꽃 축제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 꽃 박람회가 과거에도 2차례나 개최됐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또 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의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꽃 1억 송이가 태안을 물들였습니다. 안면도에서 2002년에 이은 두 번째 국제 꽃박람회가 열린 겁니다. 26일 동안 다녀간 입장객은 198만 명. 당시 경제 효과는 2,50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안 관광도로가 놓이고 대형 숙박시설이 생기는 등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안면도라는 명성과 우리 태안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태안의 지역 경제 그리고 관광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엄청난 계기가 됐었죠. 이후 태안은 충남 전체 재배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화훼 중심지로 도약했습니다. 지역을 들썩이게 했던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충남도와 태안군이 2026년을 목표로 세 번째 개최에 도전합니다. 화훼 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해저 터널 개통으로 형성된 서해안 관광벨트를 확실히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재추진을 위한 추경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화훼 업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 화훼 재배 면적과 판매액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 농가들은 박람회를 신품종을 선보이는 무대로 활용하고 출하량도 개최 기간 2배가량 늘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재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화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게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이 행사가 조금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는 구체적인 박람회 계획 마련에 돌입해 내년에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한 정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17일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등 현안 사업 22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문진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이철규 예결위 여당 간사를 차례로 만나 세종 안성고속도로 건설 사업 국비 증액 등을 건의했습니다. 서산시 양대동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산시는 2025년까지 738억 원을 투입해 양대동 부지에 하루 2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에는 찜질방과 사우나, 사계절 물놀이 시설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는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약 70억 원의 소각 비용 절감과 판매 수익 등 다양한 부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 행락객이 늘고 또 날씨도 점점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산불이 나진 않을까 동분서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 진화대원입니다. 이들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이 산불 진화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불 진화대와 함께 산불 예방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 가을철 산불 진화대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행여나 산불이 나지 않을까 예방하는 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각 경로당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각을 금지하도라는 홍보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 산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을 곳곳을 다니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송도 마을 전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 모두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산불 조심을 생활화합시다. 산림이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이제 차에서 잠시 내려 산불 조심 홍보 깃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올릴까요? 한 번 더 볼까요? 등산로 입구에 등산객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지금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이 나기가 쉽습니다. 산행하실 적에는 인화물질이나 불이 나기 쉬운 물질들은 미리 두고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는 초소 감시.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산 정산에 위치한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매일 이 길을 어떻게 올라오세요? 초소에서는 산불을 감시하고 등산객들에게 산불을 예방하는 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망원경으로 마을과 주변의 산을 보며 불길이 올라오는 곳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산불이 났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와 불을 끄는 훈련을 했습니다. 물이 가득 든 15kg짜리 등진 펌프를 메고 호수를 잡아당기면 물이 분사됩니다.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나면 호수가 닿지 않는 곳에 이 등진 펌프를 메고 비탈면을 다니며 불을 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 예방 진화대 인력은 만여 명입니다. 산불이 나면 최일선에서 불을 끄는 소방 진화대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막 행동을 하고 일하다 보니까 당신들은 산불 조심만 하면 되지 우리한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 해서 그걸 따지고 들어요. 네. 처우개선과 고령화 등 고충도 있지만 사명감 하나로 오늘도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일 산불 진화대 체험을 모두 마쳤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지난해보다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0년 사회적 공분을 산 천안 캐리어 사건과 정인이 사건 등으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1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충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355건으로 이로 인해 398명이 검거됐습니다. 검거자 중 104명은 기소됐고 61명은 불기소, 233명은 보호사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천안 캐리어 사건은 계모가 9살 아동을 캐리어에 가두어 숨지게 한 사건이며 정인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7개월 무렵의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사건인데요. 실제 1월에서 9월 사이 충남 아동학대 신고는 2018년 481건, 2019년 517건, 2020년 596건이 접수되다가 지난해에는 1223건으로 급증했지만 올해 86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신고가 줄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도 감소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 문화가 탄탄하게 정착돼야 아동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서울대 도미향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사실 학대는 늘 있어왔지만 노출이 안 됐을 뿐이라며 신고 증가로 수치상 학대가 느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아동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상하반기 경찰과 고위험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합동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며 보호 전문기관 점검을 나가면 신고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골목을 빠져나가는데요. 그 순간 오른쪽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방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동시에 차가 돌면서 중앙 가드레일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이 사고 차량과 1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부딪히는 2차 사고까지 이어지는데요. 운전 중 졸거나 전방 주시가 태만한 순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예산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 우회전 대기 중인 암행 순찰차 전방으로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포착됩니다.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 빠르게 추격에 나서는데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유턴하며 방향을 급선회합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시작된 추격전. 얼마 못 가 결국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한 번, 두 번 신호를 위반하는 습관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빠르게보다는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를 출시합니다. 충남도는 18일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힘센 충남 보훈카드 출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대형마트에서 보훈카드를 이용할 경우 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시에는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카드는 다음 달 20일에 발급 예정이며 NH은행 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